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부결 호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인데요. 오늘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에도 여야의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해서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그러니까 어저께 부결 요청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상당히 장문의 글이었고, 앞두고 모두 어떤 얘기를 좀 하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추측들은 많았는데요. 이런 메시지를 좀 예상을 하셨는지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선택은 세 가지죠. 계속해서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은 6월 19일 날 당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회에서 가결을 약속을 했던 대로 네. 아무것도 말하자면 특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약속대로 가결을 호소하는 태도를 좀 공개적으로 해달라라고 비명계 의원들이 예상을 했잖아요. 네.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은 좀 어렵다라고 저는 봤고요. 이제 세 번째가 명시적으로 부결을 요청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저께 낮 1시쯤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묵을 깨고 부결을 요청하는 거다. 이제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부결을 지령을 내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화요일 날 나왔던 구속영장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구속영장이 화요일에 어떤 각 언론들이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후부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죠. 화요일 오후, 수요일 오전까지 덮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영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영장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네. 따라서 의원들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표 측이 한 거고요. 이것을 아예 공개적으로 SNS에 그러면 부결 호소를 하자, 부결 지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6월 19일 날 딱 지금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석 달 전에 그것도 국회에서 한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검찰에 출두를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킬 것처럼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국민 약속, 특히 정당이나 정당의 대표와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침묵이 낫다는 판단이죠. 네. 그 판단은 일단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좀 나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막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노 코멘트하고 병상에서 저 수액 치료하느라고 내 입장 표명하기 좀 힘들다. 네. 뭐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아니냐. 그리고 그 페이스북 글도 제가 한 2번인가 쭉 읽어봤는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6월 19일에 자신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정면으로 뒤집은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뒤집을 수밖에 없는지 또 그거에 따른 사과나 유감 표명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희한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회기 중에 영장 치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려고 검찰이 아주 고약하게 그렇게 정치적 플레이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달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근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건요. 비회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회기 중에 치는 게 회기 중에 성립되는 게 불체포 특권인데 비회기 운운하는 것 자체가 희대의 궤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거는 일단 그렇게 부결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도 참 뭐라고 할까 좀 남사스러운 일인데 그 논리조차도 네. 이게 뭐가 이렇게 돼버려갖고 어제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동정론은 완전히 실종돼 버렸다. 동정론이 완전히 실종돼 버렸다. 네. 그리고 이 중간지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역효과를 지금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서가 공개돼서 이제 불안해서라고 이제 추측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도 뭐 그렇게 봅니다. 불안초조 조급하게 되면 이제 뭔가 서두르게 되고 그런데 그걸 잘못 건드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되는 그건데 아무래도 본인이 그리고 어제 그 페이스북 글도요. 앞에 보면 뭐 대북 송금은 뭐 자고 있던 소가 웃을 일이다. 뭐 그다음에 백현돈 200억 배임 이거는 뭐 공산당이나 쓰는 수법이다. 아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영장실질심사 나가야 되잖아요. 6월 19일 날 뭐라고 그랬죠? 검찰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민주당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데 아예 그런 빌미조차도 주지 않겠다. 네. 그 빌미조차 안 준다는 게 뭐겠어요? 가결을 해주면은 자기 영장실질심사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거 보면 뭐 소가 웃을 일이다. 뭐가 말도 안 된다. 근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죠? 영장실질심사 나갈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이제 몇몇 이제 평론하는 분들은 이제 바짝 겁먹고 좀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실 이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게 될 텐데 사실 한 28명 정도만 이탈을 해도 가결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전에는 오히려 무언가 입장을 낸 것이 역효과가 날 거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단식 정국이 펼쳐지면서 대표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부결로 가야 된다라는 기류가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민주당 안에 대표가 단식까지 하는 마당에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기류죠. 그런데 지금 어저께 부결 호소를 SNS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건데 어저께 이제 의총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 했지만 당론으로 부결을 한다는 건 이 말하자면 6월 19일 날 대표 연설에서 특검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게 이제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럼 당이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해도 되겠느냐라는 비판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당론을 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지금까지 인사에 관련해서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인사를 앞두고 표결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당론으로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더군다나 이 체포동의안 경우에는 있은 적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할 때 여러 가지 당에 가해지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할 수도 없고 당론으로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부결 쪽을 많이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의총을 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마 오늘 이제 오후가 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게 가결이 되건 부결이 되건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 박광훈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아마 이제 지금 보도에 따르면 10시 반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녹색병원 가서 뭐 면담을 하고 온다 예,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 그냥 어떤 건가요?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제 뭐 입장 표명도 본인이 다 했잖아요. 그쵸. 예, 글을 통해서. 그런데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요? 뭐 대표가요? 그건 어느 쪽이 먼저 요청했는지 저는 아직 정보를 얻은 게 없습니다만 네.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응했다면은 네. 뭔가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다. 뭐 예. 이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요. 어제 오후 1시에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고 네. 예. 그 페이스북 메시지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굉장히 뭐 안테나를 세워서 시시각각 네. 그런 걸 다 체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다. 오늘요 심지어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친민주당 그 성향의 신문조차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뭐 경향신문 사설 같은 건 매우 유감스럽다. 네. 매우라고 하는 그런 강조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제 이거 내가 긁어부스로 만들었구나. 야 이렇게 가다가는 나 큰일 나겠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플러스 알파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도 들고요. 예.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본회의장에 이재명 대표가 깜짝 등장해서 아무래도 그 표 단속하기 위해서는 눈 마주치고 뭐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더 약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두 뭐 일정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면담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SNS에 글 올린 이후에 좀 갑작스럽게 결정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원내대표의 임무상요. 예. 어떻게 해라, 뭐 부결해라, 가결해라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나 원내대표단이 이 167명을 나눠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기류파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도의 얘기는 사실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내대표의 임무를 생각하면은 지금 박광온 대표 내지는 원내 지휘부는 이거 오늘 표결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뭐라 그럴까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판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대략적인 갖고, 어떤 분위기를 좀 갖고 읽고 있다는 갖고 말씀이시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것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원했기 때문에 방문을 하는 거다. 뭐 그건 어느 쪽이 원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쌍방이 다뭐 필요가 있고 또 원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임무상 원내대표단은 흐름을 일단 꿰고 있다, 일단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쭉 생각해 보다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제안 설명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래서 이번에 좀 어떻게 이제 보세요? 그렇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영향을 줄 것은 예.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그 부결 호소 이 페이스북이 하나가 제일 클 거고요. 예. 그러니 오늘 이거와 관련된 여론, 언론 뭐 이런 그 반응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가 한동훈 장관의 설명입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또 깐죽대는 스타일로 하면은 거기서도 매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도 굉장히 이 스탠스를 정하는데 막판까지 고심을 할 거예요. 좀 깐죽대는 스타일로 할 건지 아니면 드라이하게 할 건지 그걸 지금쯤 결정하고 있겠죠. 아직도 뭐 표심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어떤 뭐 변수가 마지막으로 좀 있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이 지난 예. 2월 27일 그 1차 체포 동의안 때도 그 제안 설명, 그 구속 네.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 한동훈 장관의 그게 뭐 민주당의 표심에 그 뭐라 할까요? 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런 분석은 그 당시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번 그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떴는데 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보고서를 채택을 했다는 건 오늘 본회의에 함께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오늘이 그야말로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이재명 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네. 그다음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이 네. 빅데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잠정적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거를 왜 오늘로 땡겼을까? 저는 일종의 어젯밤에 어제 이제 그 1시쯤에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 내고 부정적인 이 기류가 좀 확산되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조금 더 흐름을 바꿔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 아닌가. 저로서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요. 처음에 이건 뭐 뜬금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연계 전략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거기를 하면 민주당 의원이라면 당연히 해임 건의안에 찬성표를 찍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재명 그 체포 동의안 하면 그 흐름대로 가는 일정의 뭐 흐름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연계 전략 아닌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그것도 아마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하기 직전에 이것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이게 분위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글쎄 뭐 그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뭐 부를 해가지고 쭉 찍자 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연계 전략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실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5일 본회의는 원래 일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사안이 있을 경우에 예, 하는 열리는. 조건부 본회의 일정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추석을 앞두고, 이제 명절 앞두고 다 마찬가지인데 원래 국회를 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 너무나 많은 행사가 있고 명절을 앞두고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될 지역구의 그 필요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뭐 이런저런 정치적 사안들이 터져 나오면서 사실 지금 여야 막론하고 다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25일 본회의를 하는 것이 좀 어렵고요. 하여튼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는 오늘 투표를 하지 못하면, 표결을 하지 못하면 25일 날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10월 31일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1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균영 후보자가 지금 별로 썩 좋은 후보자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사실을 이 인사청문 결과를 놓고 예. 표결을 하는 것이 이 절차상으로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야기를 잠깐 돌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혹시 나와서 신상 발언한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한 표를 본인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요. 국회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 얘기가 어제부터 뭐 SNS에 쫙 돌던데 네. 건강 상태 더군다나 지금 오늘이 이제 20일이 넘어서는 시점이잖아요. 21일 단식 째죠. 이후에. 예. 이 상황에서 휠체어 타고 나온다. 더군다나 20km가 넘는 구간을 차를 타고 왔다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서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상 발언은 제가 알기로는 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꼼수를 펴가지고 무슨 뭐 의사진행 발언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그걸 아마 국회의장단이 막으면은 그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신상 발언을 내가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다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그리고 또 한 표가 중하지 않느냐. 뭐 그쵸. 이런 판단이라면 예.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겠다. 그러면 나올 수 있죠. 죽음을 무릅쓰고라는 표현까지 써주셨으니까 그렇게 나오면 의원들 생각에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뭐 사람이니까요. 그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그렇게 할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잠시 뒤면 알게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표결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의석수상 뭐 충분히 가결 가능성은 높은데 민주당에서 이거를 추진한 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말고는 뭐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뭐 하십니까? 다른 이유라고 하면은요, 이걸 왜 이 타이밍에 합니까? 뭐 최근에 뭐 한덕수 총리가 특별히 뭐 실수를 한 게 있다든가 민주당하고 뭐 기분 나쁘게 뭐 충돌한 게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이 해임 건의안은 뭐 국무총리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근데 하필이면 왜 요 타이밍에 이걸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그런 식의 그 황당무계한 연계 전략이죠. 그야말로 이재명 체포동의안하고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다 이걸 링크를 시켜버리느냐. 더군다나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이것도 25일 본회의는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민주당은 무슨 대통령이 그 외국 순방 중인데도 그냥 비질 속도로 그 체포안에 뭐 재가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럼 대통령이 조금 늦게 재가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오늘 보고가 되고 25일 본회의에 표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일 그 무슨 추석 이거는요, 변명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5일 본회의는 기정사실화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이제 그것까지 땡겨가지고 이 연계 이거를 높이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10시 반에 박광원 원내대표하고 면담해가지고 네. 원내 지금 동향 같은 거를 이재명 대표가 파악한 다음에 네. 휠체어 타고 깜짝 등장을 할지 여부를 저는 그러고 나서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도 표결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신재호 전 의원께서는 이게 덮으려는 의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고 표결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 글쎄 듣겠습니다. 뭐 그 신 의원 얘기하는 그런 시각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건 뭐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이 지금 3가지 요구 사항을 내건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 상당히 비중을 두었던 것이 내각 총사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라는 건데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바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대신 총리의 이 문제를 진퇴를 그럼 한번 놓고 해보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 이것은 일단은 뭐 해임 건의안은 무조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는 또 거의 기계적으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카드로서는 그렇게 크게 효력도 없지만 부담도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해임이나 탄핵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그런- 정치적 비난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비판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네.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보고서는 채택이 됐고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공방이 상당히 좀 치열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못 믿겠다. 왜? 후보자의 친한 친구의 친구가 대통령이고 대통령하고 술자리도 가졌고 영향을 안 끼치겠. 저는 철저하게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는데 저희 마지막 인생을 걸겠습니다. 공고 없는 인턴 채용에 아파 찬스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김현장 변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후보자와 장남의 집과 사무실,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들이 김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입니다. 지금 가는 진로도 그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계통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도 별로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이 6천만 원 출처 부분을 확인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게 배우자께서 따님의 계좌에 배우자의 돈을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딸의 계좌를 처가 펀드 관리하는 투자를 했다는 거지 거기에 자, 저희 후보자님, 재산을 넣은 적은 그러면은 이 없습니다. 6천 네, 인사청문회 어제 마지막 날이었고요. 발언 함께 보셨는데 아까 짧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제일 많이 한 게 잘 몰랐다. 법이 있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예. 뭐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고 가족 부분, 특히 아들, 딸, 뭐 처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적받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분 보니까 전혀 이런 관리가 안 돼 있는 이 고위직을 지금 이미 지냈고 최고위직을 향해서 올라가는 분인데 전혀 개인적으로 뭔가 본인과 가족과 뭐 아들, 딸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 있고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분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태세가 안 돼 있는 분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인지 감수성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성비위에 관련된 그런 재판을 보면 한두 건이 아니고 일관되게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매우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도 못해요. 이건 뭐 기록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판사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에서 이분이 기관장을 몇 개를 지냈는데 꼴등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매우 보수적인 집단에서도 더 보수적인, 뭐 아주 뭐 극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아예 그냥 밑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대법원장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3부 요인에 들어가는데 이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짧은 기간이지만은 지명된 이후에 그리고 인사청문 이틀 동안에 하여튼 몇 주 동안에 이분은 잘못된 인선이다. 이분은 대법원장을 해서는 좀 곤란한 분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예. 신조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근데 저는 뭐 판사가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하는데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수 인사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진보 좌파적 판결도 많이 나왔고요. 또 뭐 이제 뭐 인권법 연구회라든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그냥 맹활약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을 잘 몰랐다 하는 것도 예. 대법원장 후보자로서는 설령 그 법을 몰랐다 할지라도 과연 평생을 법을 다루는 그 직업으로 살아온 사람이 답변하기에 적절한 그런 거는 아니었다. 그다음에 뭐 죄송하다 송구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10차례 이상 나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지적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겠다. 예.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겠구나. 그러면 그게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좀 타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걸 오늘 이제 엮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엮어서 하면요. 네. 총리도 해임시켜버리고 네. 대법원장 후보자도 이제 X표 쳐갖고 낙마시켜버리고 이재명 대표만 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민주당이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저는 실패하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구나. 이재명 대표 한 명 살리려고요. 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크고 작은 하자에 대한 따끔한 질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그 평가, 임명동의안 투표 이런 것조차도 이재명 살리기에 이렇게 부당하게 연계를 시켜갖고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의 그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안 좋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한날 표결을 하게 된 게 뭐 의도했는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글쎄 뭐 의도를 했다고까지는 아니고 이게 지금 우연히 이렇게 된 건데요. 저는 이걸 뭐 세 개를 딱 엮어가지고 한날에 대해서 뭐 그냥 원샷에 끝내버리자 이런 의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의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보는 건 자유죠. 예. 근데 저는 뭐 그건 좀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 일단 임명동의안 부결되면 35년 만인데 거의 지금 부결 흐름으로 가는 것은 뭐 맞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지금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분이 그 몇 주 동안 보여준 그 기록 그리고 언행 이걸로 봤을 때 대법원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해야죠. 이게 부결이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종료되고 네. 그럼 공백이 되는 거잖아요. 공백 상태에 그럼 들어간 어떻게 되는 거죠. 겁니까?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되고요. 예. 여기서 이제 오늘 임명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네. 대통령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또 이제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청문회 절차 거치고 또 임명동의안 새로 해야 되는가 적어도 뭐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신준호 의원님 그러면 조금 전에 뭐 다수 해명의 아쉬움 같은 것도 조금은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적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대법원장으로서의 어떤 그 자질 뭐 이런 것은요 일단 사법부 독립과 그 우리 헌법에 돼 있는 그
그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헌법의 대원칙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적으로 뭐를 빠뜨렸다든가 뭐 신고를 미신고를 했다든가 이게 이제 대법원장을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적 사유가 되는가? 그거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흠결인 건 맞습니다. 흠결인 건 맞지만 과연 대법원장으로서의 그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겠는가? 아까 이제 다른 거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논쟁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역사관 문제도 이제 일부에서는 지적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논쟁적인 거라고 어느 쪽에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적으로 이 몇 가지 흠결들이 나온 게 저는 낙마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인재 영입 방향성에 대해서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5명의 인사를 공개를 했고 조정은 시대전환 대표의 합류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외연을 이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는 평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평도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연 확대는 뭐 선거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네. 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는 지게 작대기도 다 긁어 모아야 된다. 예. 표가 되면은 뭐든지 해야 된다.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거는 당연한 수순인데 근데 이제 조정훈 시대전환 그 소속 의원을 예. 그때 뭐 몇몇 언론에서 영입 1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예. 영입 1호라는 표현이 근데 그분은 아직 입당을 안 했어요. 그렇죠. 합당이 또 되는 거죠. 합당 예정인데 예. 어제 저분들이 먼저 민주당 쪽에서 온 분들 그 밖에 분들이 먼저 이제 입당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 부분에서 약간의 뭐랄까 수순상의 뭐가 좀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동행 서약식을 하긴 했더라고요. 예,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정훈 의원에 대한 평가가 네.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갈리고 너무나 비일관적인 이렇게 갈짓자 걸음을 해온 건데 네. 그런 분을 아무리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영입 인재 1호 이런 그 네이밍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쵸. 거기에 대한 이제 양론이 있다 보니까 네. 아마도 이제 순서를 좀 저렇게 바꾸어서 아. 조정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더구나 지금 또 이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포구에 또 사무실을 또 계약을 해서 이게 마포구에 바로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포구가 좀 공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역 의원들이 여기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좀 뭐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이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여튼 마포갑이 지금 농내 의원이 사법 처리를 받으면서부터 여야 의원들 내지는 정치 지망생들로 붐비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마포갑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이 많은 사람인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조정은 의원 그 현수막을 봤어요. 그 현수막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좌도 우도 아니고 똑바로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딱 눈에 띄어서 여기로 뭘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는가 보다라는 게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때 이미 국민의힘 입당설이 이제 여의도에는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저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조정훈 의원이 이게 이제 뭐 이게 1호다 어쩌다 해서 나오니까 바로 또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마포갑에 마음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현직 내지는 지망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는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마포갑에 마음을 뒀던 사람들이 1차로 지금 마음을 상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이게 왜 1호가 돼야 되느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여의도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체제가 지금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지금 마음이 속으로 지금 급해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선거 때만 되면 다 서로 빅텐트 친다고 난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빅텐트라는 말은 선거 한 몇 달 앞에서는 서로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먼저 지금 뭐 빅텐트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빅텐트도 아니고 그냥 야전용 텐트 하나 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깃발 꽂기 전
경쟁이다 뭐 이런 것도 언론에서 좀 표현을 쓰던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냐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왜냐하면요, 예. 저 민주당 쪽에 몸담고 있다가 대선 때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하면서 또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포갑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희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보류를 시켜놓고 뭐 조정은 의원 뭐 이렇게 합당한다면서 마포갑 공천이 뭐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지도부가 정식으로 뭐 공천을 지금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 공천 그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져야지 뭐 공천이 뭐 현실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저는 그런 거를 실무적으로 조율하는데 약간의 좀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일단 그 시대전환과의 합당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어제 그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 숨고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신경민 전 의원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조급해서 이런 인사들을 좀 급하게 영입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좀 그 조급한 평가하세요? 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쓸 수 있는 표현 같은데 물론 이제 김기현 대표도 대표되고 나서 꽤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까지 뭐 당의 뭐를 지지율을 높이고 뭐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총선 이제 6, 7개월 남았으니까 저런 그 뭔가 그 움직임을 시작하는 거는 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그 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좀 돼 있었어야 되는데 뭐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이제 흐름을 형성 시킬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초조하고 조급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나가는 것인지 좀 이따가 평가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신경민 전 의원께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에서 몇몇 인원들을 지금 영입을 했잖아요. 6명 정도 이야기 나오는데 전 정권이라든지 좀 야권에서 활동했었던 인원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이런 영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뭐 선거 때가 되면 상대 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람들은 소문이 좀 많이 돌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그 소문이 돌았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의도에는 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는데 그 얘기들의 그 거론이 됐던 분들입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크게 네. 이걸로 인한 타격이라든지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이미 다 알고 있고 여의도에서 그 가시핑으로 뭐 엄청나게 많이 이름이 돌아다녔던 분들이기 때문에 충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발표하냐 뭐 이런 정도가 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발표에 대해서 야 이거 엄청난 건데 이거 대여급인데 뭐 이런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